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한인 밀집타운에 코로나19 모바일 검사장이 설치돼 카운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오늘 레오니아 비치우드 플레이스를 필두로 11일 엣지워터 베테랑스 필드 파크, 12일에는 새들브룩 메이힐 스트리트, 15일 리치필드 레크레이션 센터 등에서 운영되는 모바일 검사장에는 해당 타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버겐 카운티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검사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일반 주민들에게 선착순으로 항체 검사 또는 진단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며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초동 대응 요원에 우선적으로 검사를 제공합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버겐 카운티 거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최 측은 검사에 참여하기 전 30분간 식사, 음료 섭취, 흡연 등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IM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의 모든 지역 경제가 점진적으로 재개됨에 따라 경제를 재활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Many of the other states, they're just reopening. Our goal is not just to reopen. Our goal is to stimulate this economy, to take this moment of pause as a moment to pivot and stimulate and regrow better than before. 특히 오는 6월 13일 개장을 앞둔 라과디아 공항 터미널 B 개장 리본 커팅식에 참석해 항만청 지도자들과 함께 안전하고 빠른 재개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전략을 세워보자고 밝히고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다시 수행할 시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Let's have an affirmative strategy that re-energizes the opening. How do you do that? Stimulate the economy. Now is the time to do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Now is the time you want to see government investing, the private sector investing in building large-scale developments that you know can help drive economic growth. Today we celebrate the opening of this new Arrivals and Departures Hall, the most significant milestone to date towards the realization of Governor Cuomo's vision. This spacious 840,000 square foot four-story facility paired with a new network of access roadways will provide travelers with a 21st century airport experience. 라과디아 공항 터미널 B는 2015년에 시작된 80억 달러 규모의 라과디아 에어포트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부로 내년 중반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M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불거진 올해뿐만 아니라 2022년 연말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영상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0%에서 0.25%에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발병이 엄청난 인간적 경제적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다며 지속적인 공공보건 위기가 경제활동과 고용, 물가를 단기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중기적으로는 경제 전망에도 상당한 리스크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도전적인 시기에 미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범위의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In March, we quickly lowered our policy interest rate to near zero, where we expect to keep it until we are confident that the economy has weathered recent events and is on track to achieve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We have also been taking broad and forceful actions to support the flow of credit in the economy. 자산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는 6.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5% 플러스 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말 연준은 2020년 성장률로 2%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실업률로는 9.3%를 예상했습니다. IMTV 뉴스 김일강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3단계 경제 정상화가 임박했습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술집과 극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이 문을 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반드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합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금요일 3개월가량 문을 닫았던 술집과 극장의 영업이 재개됩니다. 사실상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경제 완화 정책이 3단계에 접어드는 것인데 각 카운티 정부별로 적용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역시 주정부 정책에 따라 오는 금요일을 전후로 3단계 진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술집과 극장이 다시 문을 연다 해도 모든 것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술집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선에서 제한적인 영업만 가능합니다. 테이블당 하나의 공간을 두고 손님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각 시정부별 지침에 따라 야외 공간에서의 음주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술집은 반드시 간단한 음식이 제공되어야 하며 음주는 별도의 부스가 설치된 공간에서만 허락됩니다. 영화관도 다시 문을 엽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오는 금요일부터 영업이 재개되는 영화관의 수용 인원은 정원의 25% 수준,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상영관에 25명만 입장할 수 있는 것인데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한 차원입니다. 관객들은 매표소 등 극장 공용 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엄격한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극장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AMC와 리걸 시네마 등 유명 극장 체인들은 수용 인원의 25%만 채울 경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개관을 포기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의 개봉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제한적인 인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겁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 적용될 3단계 경제 완화 조치는 사실상 거의 모든 업종의 정상화를 예고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라 사태가 재차 악화될 경우 다시 경제 제재는 내려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가장 심각했던 뉴욕과 뉴저지도 경제 정상화 단계에 돌입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점을 지났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해 지금의 정상화는 경제 논리에 따른 것일 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는 이번 주 들어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수 역시 조금 줄었다 해도 하루 평균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어제 하루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3,000명대를 넘어섰고 이 중 3분의 2는 LA를 중심으로 한 남가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경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 전역에 코로나 진료소가 설치되며 감염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고 감염 경로를 역추적할 수 있게 됐을 뿐 개개인의 감염 위험이 내려간 것도 감염됐을 경우에 증상이 완화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결국 감염자를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킨 상태에서 실업난 등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 핵심 인물로 떠오른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어제 코로나 사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사스나 에볼라, 에이즈 바이러스 등과 비교해 코로나는 한 달 만에 대유행까지 이를 정도로 감염 속도가 너무 빨라 통제불능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만 파우치 소장은 백신 개발과 관련해선 최소 1개 이상의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바이러스의 변종 가능성까지 더해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는 장기간 계속 우리 곁에 머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전역에서 일고 있는 대규모 시위로 향후 추가 확산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을 경우 잠복 기간은 2주 정도, 앞으로 1, 2주 안에 추가 확진자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악재 속에 터진 흑인 인종차별 시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 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과거 재선에 실패했던 대통령들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6월 첫째 주 트럼프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8%.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시위를 문제 삼아 폭도라고 비난하고 군 동원까지 주장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것이 역풍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CNN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가 플로이드 사건 관련 시위가 정당하다고 답했고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위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답했습니다. 국정 지지율 38%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들의 지지율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갤럽에 따르면 대선을 앞둔 비슷한 시기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80년 국정 지지율이 38%였고 조지 부시 대통령은 1992년 37%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자릿수로 앞서며 간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한 번도 넘지 못했던 50% 지지율을 넘어섰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은 CNN 조사 결과 55%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이 38%라고 밝힌 CNN 조사는 보도만큼이나 가짜라고 반박했습니다. 5건의 여론조사기관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42%, 바이든 전 부통령의 평균 지지율은 52%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일자리가 400만 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5개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인종차별 갈등에 문제가 남아있지만 3분기 경제 지표를 반등시키기 위해 더더욱 경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